안녕하세요. 2020년 KCD를 함께하게 된 오라클 마이스퀘일 팀의 류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스퀘일 팀에서 일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서 HA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MySQL이 올해로 이제 25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있었던 게 아니라 95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발전해 온 DB라 현재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죠. 가트너 자료인데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주조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자료고요. 실제로 70% 정도, 회사에서 70% 정도가 2022년까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고, 89%가 무료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50% 이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기업이나 조직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가트너 자료에 보면 뭐 기존에는 OS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데서 오픈소스가 메인스트림이었지만 현재는 가트너에서도 분명하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또 사실 클라우드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은 그중에 사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 클라우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고요. 이거는 뭐 몇 년간이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넘버원은 MySQL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지표 자체는 dbengines.com이라는 데서 내놓는 자료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등수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랭킹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펙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트렌드라던가 서치라던가 잡 서치라던가 뭐 요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인기 있게 사용이 되는 DB가 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의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자분이라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jetbrains라는 사이트에서도 보면 서베이를 매년 하는데 MySQL이 가장 포퓰러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지난 1년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를 했을 때 MySQL이 거의 50% 이상 60%에 가깝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ySQL에서 사실 HA 솔루션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25분짜리 세션은 별로 한 적이 없어서 데모랑 함께 준비를 했었는데 내용을 드렸는데 시간이 25분이라 HA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커버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뒤쪽에 데모를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사실 MySQL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HA는 뭐 DRBD를 사용을 하신다든가 리눅스 커널의 블럭 단위로 카피를 하는 아니면 뭐 MHL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OS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하지만 InnoDB 클러스터를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MySQL 팀에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HA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핵심 컴포넌트는 그룹 레플리케이션이랑 라우터랑 쉘이라는 3 개의 컴포넌트로 MySQL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향하는 바는 MySQL 단인 제품에서 HA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도 함께 하고 개발도 함께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픽스할 수 있는 MySQL 자체 제품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클러스터링 제품들이 다 그렇죠. 복잡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 용이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 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하고 현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MySQL이랑 NoSQL을 함께 제공을 하고 이제 구글 프로토 버퍼 같은 기술을 같이 적용을 해서 더 최적화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MySQL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제, 레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하면 리드에 대한 확장만 됐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여러 노드에서 멀티 마스터 모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플 아키텍처는 아래쪽에 이제 HA를 담당하는 마스터로 되어 있고 또는 싱글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HA를 담당하는 부분이 그룹 레플리케이션 부분이고요. 빨간색 블럭이 이제 MySQL 쉘인데 얘가 이 전체 HA를 구성한다든가 변경하는 거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ySQL 라우터가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라우팅을 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룹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컴포넌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일을 얘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존의 MySQL 레플리케이션 대비 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실 오토 페일로우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뭔가 마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 수동으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면 오토 페일로우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폴트 톨러런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액티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그룹 멤버에 대한 멤버십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 간에 뭔가 컨플릭이 일어나서 레졸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노드가 이미 데이터를 다 따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에 대한 게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룹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싱크 부분도 그룹 애플리케이션이 담당을 하겠죠. MySQL 라우터 같은 경우 굉장히 경량의 미들웨어라고 하기에도 너무 경량인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라우터가 없을 때는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로 돌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마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 세컨더리에 대한 뉴 마스터가 프로모션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라우터가 실제 멤버십 전체 노드에 대한 멤버십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가 장애가 있을 때도 바로 뉴 마스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트래픽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트랜스페어런트한 다른 면에서 MySQL 라우터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MySQL 8.0 버전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MySQL 쉘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셋업이랑 매니지,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MySQL 쉘 자체가 사실은 얘 매니지먼트만 하는 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클라이언트 같은 툴이에요, MySQL.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이노디비 클러스터 관리라든가 아니면
버전업 될 때 5.7, 8.0으로 넘어갈 때 업그레이드 체커 같은 거를 유틸리티로 하는 기능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발자 앞쪽에 잠깐 나왔었지만 개발자에게 프렌들리한 인터액션 이제 툴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SQL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가 편하시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SQL 모드가 편하다라고 하면 SQL 모드로 해서 그냥 원래 MySQL 클라이언트에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데모를 이제 바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뭐 A사의 RDS 서비스 같은 것을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MySQL 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쉽게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보안이 타사 대비 더 강력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이라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 엔터프라이즈 버전 베이스로 제공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좀 테스트 용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근데 클라우드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면 타사 대비 TCO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러스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이제 데모를 하게 되면 가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MySQL은 제가 설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계에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어떻게 셋업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이제 서버는 설치가 됐고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 DB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데이터에 대한 뭐 시스템 테이블들을 만드는 거라 잠깐씩 시간은 걸리고요. 저는 이제 오라클 리눅스 7.0 위에 이제 MySQL 8.0.20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최신 버전 8.0.21 버전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 하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기존 데모 환경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8.0.20 버전을 사용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나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미 데이터 디렉토리랑을 다 생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01이 사실 데이터 디렉토리예요. 보시면 이미 시스템 테이블들이 MySQL, sys, 퍼포먼스 스키마 이런 것들이 다 생성된 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작업할 거는 이제 서버들을 이니셜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생성 올리는 작업이에요. 스타트를 할 거예요. 서버 1번은 기본적으로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3개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MySQL 서버가 3개가 있어서 그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2개로는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MySQL D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요. 각각의 이제 클라이언트, 아까는 쉘을 말씀드렸지만 쉘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 관리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기존의 MySQL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DB 확인하는 작업과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이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붙는 게 서버가 올라갔고 클라이언트도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분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도 보시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할 때는 뭘 하냐면 이제 유저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요 유저는 이후에 사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걸 위한 유저를 app 유저를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클러스터 생성할 때는 이 작업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컨피규어 인스턴스를 해서 얘가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 컨피규레이션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2번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3번에 대해서 진행을 할게요. 쉘은 이미 제가 깔아놓은 DB랑 쉘이랑은 이미 제가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컨피그레이션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create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면 seed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마스터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successfully created 됐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나면 인스턴스 2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2번이 클러스터에 추가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리커버리 작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터 데이터랑 동일해야 다음에 조인할 때 문제가 GTID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완료가 되면 이제 successfully add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면 이제 클러스터 세트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 MySQL 라우터에 대한 라우터랑 쉘이랑 MySQL 서버는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라우터에 대한 셋업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를 셋업을 하고 나면 네, 라우터에서 얘에 대한 토폴로지를 룩업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스트랩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를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 라우터를 시작을 할게요. 지금은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보시면 라우터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아파치랑 PHP가 제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에 들어가면 저희 데모가 나올 거고요. 싱글 프라이머리 셋업 초기에는 무조건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가 되기 때문에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간색이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로드를 부하를 주면 이제 2대 2번, 3번이 슬레이브 노드로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제가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꾸기 전에 MySQL 노드를 지금 1번이거든요. 저희 거에서는 1번이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1번 노드를 내려볼게요. 하고 나면 지금 1번이 사라진 게 보이고요. PID가 END가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화면에서 실제로 보시면 얘가 오프라인이 된 게 보여져요. 그래서 2번이 new master로 승격이 돼서 지금 write 로드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사실
서버를 다시 올려준 다음에 1번 서버를 지금 내렸기 때문에 1번 서버를 올려준 다음에 멀티 마스터 모드로 바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갔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조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드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리드에 대한 로드가 이제 지금 마스터는 2번이기 때문에 리드 부하가 1번에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1번으로 접속을 해서 모드를 바꿔볼게요. 2번이 마스터니까 2번으로 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접속을 해서 얘가 이제 JS는 JS 모드예요. 근데 아까 SQL 모드 잠깐만 SQL 모드를 보여드리면 일반 클라이언트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SQL 모드로 하면 트레디셔널한 SQL 모드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JS 또는 파이썬 모드는 /py만 하시면 바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DBA라는 게 객체예요. 그래서 DBA.get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스위치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전체 노드가 마스터가 리드 라이트를 같이 동시에 받아들이는 노드로 바뀌거든요. 색깔 보시면 지금 리드 라이트가 같이 들어오고 마스터 노드에도 전체가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전체 노드가 리드 라이트를 분산을 해서 가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노DB 클러스터를 활용하시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작은 노드에서 우리가 HA를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무료로도 풀려 있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ySQL 한국 MySQL 사용자 그룹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MySQL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거의 꽤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KCD 행사도 제가 올렸었지만 실제 MySQL 관련 질문들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